예, 이제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보험자에게 신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제13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완벽하게 규율이 되어 있죠. 아예 명시적으로.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3장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의 업무나 설립, 임원, 조직, 뭐 재정운영위원회, 회계 예산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단이 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업무, 그 다음에 어떻게 설립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세부 조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조직의 재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사업 자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할 주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 사업 자체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업무를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공단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보시면 가입자, 국민의 자격관리,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거, 보험급여,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 운영, 증식사업, 의료시설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일수록 더 주요 업무고 뒤로 갈수록 좀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공단의 업무와 다른 조직의 업무를 섞어서 지문으로 내고 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공단의 업무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른 조직의 업무와는 혹은 목적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업무 중에서 공단 같은 경우 뭐 자산 증식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공사나 공단이 무슨 자산 증식 사업이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 편견이 박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5조 법인격, 뭐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 사무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17조 정관인데,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정관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랑 잘 나오냐면은 설립등기의 필수기재사항, 제18조 보시면 설립등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섞어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설립등기하고 정관하고 겹쳐지는 내용이 많아요. 의무사항, 이 필수 기재사항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사장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설립등기에만 있지만, 때 이제 다음 중 정관의 뭐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혹은 설립등기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정관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설립등기는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정관은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런 섬세한 부분들 같은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19조 해산은 정관 아니에요. 해산은 법률입니다.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립까지 왔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까지 했어요. 정관과
등기를 통해서 설립, 그 다음에 해산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설립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을 구성하는 것들이 임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임원과 이사회 직원.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이사장 권한에 의한 제32조 정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정운영위원회고, 임원의 경우에는 그 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가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14명인데 이사 중에 5명만 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임이 9명이라는 거.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이지만 그 중에서 상임은 이사장, 감사, 이사 중 5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을 누가 임명하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거. 각자 그 임명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감사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감사만 대통령이 임명해요.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임명권자가.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자, 여기서도 건정심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이사 제외죠. 공무원인 이사는 임기 규정에서 제외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인 것. 밑에 보시면 그 2020년 12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책 가지신 분들 31페이지거든요. 보시면은 그 임원 규정에 이사장의 연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21조 징수이사로 넘어갑시다. 징수이사 같은 경우는 그 좀 채용하는 이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징수이사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여기에서 이제 후보를 조사하고 뭐 심사하고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런 식의 이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사장이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 자체가 상임이사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징수이사의 채용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원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장이 대표,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 역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임원 결격 사유, 당연 퇴임, 해임, 요 사유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제24조 2항 같은 경우에 딴 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틀리기 쉽지 않은데, 이제 제24조 2항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미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라고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 여부와 관계없다는 그 부분도, 그 단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객관식 지문에 나오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구성 자체는 이사장과 이사안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감사가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재정운영에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가보시면 제45조 제1항에 보시면
그게 이제 보험급여 쪽인데, 이쪽에서 보통 이게 수가협상이라 그러죠.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 그런 부분들하고 결선 처분 등 보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위원회 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운영의 위원 역시 또 공무원이 위원은 제외되는 임기 규정이죠. 임기가 2년. 각 위원회나 조직마다 그 임기 규정이 상당히 헷갈리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회계,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선 중요한 게 회계 같은 경우에 회계 규정 제35조 같은 경우에 2항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3항에 보시면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 처리하여야 된다. 회계는 구분, 재정은 통합.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따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내고 이게 아니라 둘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요. 네,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 사업 및 징수위탁금급법 위탁에 따른 회계는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런 것들, 만약에 재정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역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 38조로 넘어가서 이제 생각 같아서는 조문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니까 중요한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만 찝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38조에 보시면은 그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런 거 수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준비금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초과해서 회사에 유보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요런 거 같은 게 법정 준비금이죠. 이제 법률에서 유보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니까요. 이런 수치 같은 것들 헷갈리게 나오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밑줄 치고 100분의 5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 39조 결산. 여기에서도 이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 누가? 공단이 언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상 그 법률 조문 같은 경우는요, 모든 그 주체, 대상, 수치, 기한 이런 거에서 전부 다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기억들을 해주셔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사실 건강보험공단 내용도 뒤에 가서 뭐 심사평가원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4장 보험급여로 넘어가겠습니다.